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42강 시간으로서 8. 계약법 강론 2 임대차 1의 임대차의 존속기간,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의. 자, 임대차의 의의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 의 당사자 일방이, 자, 일방이 있습니다. 일방. 자, 일방이 이제 상대방. 자, 일방이 상대방의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합니다. 자, 사용 수익하게 하고 그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뭘 지급한다? 차임이죠.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합니다. 자,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는 사람, 이 일방을 뭐라고 한다? 주로 이 일방이 바로 임대인이죠. 임대인. 자, 차임을 지급하는 쪽은 뭐라고 한다?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자, 임차인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이죠. 자, 임대차 계약. 자, 이 임대차는 법적으로 보면 그 법적 성질이 한 5가지 정도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낙성, 불요식, 쌍모, 유상계약이고요. 두 번째, 임대차의 목적물은 뭐에 한한다? 예, 물건. 자, 물건. 권리가 아니라 물건입니다. 자, 물건에 하나고, 물건의 사용 수익의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는 것. 이 차임을 지급하는 것이 요소가 됩니다. 임대차의 요소가 되고요. 농지에 대한 임대차는 농지법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 그리고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자, 농지에 대한 임대차는 금지가 원칙인데 다만 농지법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법률에 의해서만 허용될 뿐이지 그 외에는 허용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임차권이 자, 임차인의 임차권 물권화돼요. 물권화. 자, 물권은 아닌데 물권같이 힘을 발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대항력이죠. 대항력. 그 반대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는 임대차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지상 건물을 등기한 경우에는 임차권의 대항력을 인정해 줍니다. 자, 그리고 대항력의 효력은 간단합니다. 방해를 배제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는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제3자에게. 그리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나 전배는 못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동의를 했을 때, 그럴 때는 양도나 전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임차권의 존속기간에 대해서 그 민법에서는 따로 정하지는 않고 주택임대차, 민사특별법이죠. 주택임대차에서는 주택에 대해서 임대차 했을 경우 2년을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상가 건물 임대차는 1년을 보장해 주는데 5년 동안 4번 갱신이 가능하니까 5년 동안 갱신 가능할 수 있게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이번에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임대차의 존속기간, 예전에는 최장기간의 제한이 있었습니다. 20년. 근데 민법에서. 근데 이 규정이 폐지가 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최단 기간도 없고 최장 기간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최장 기간, 최단 기간이 다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당사자가 자유로의 계약에 의해서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단기 임대차라는 게 있어요. 단기 임대차. 어떤 제한된 상황에서의 임대차인데 단기 임대차는 뭐냐면 처분 능력이나 처분 권한이 없는 자가 임대차라는 경우입니다. 그 처분 능력 또는 처분 권한이 없는 자는 누구냐? 부재자 재산관리인, 또 권한이 불명확한 대리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임대차를 하는데 요 경우에 딱 법률에서 정해놨습니다. 4가지 경우를 정했는데 첫 번째 10년, 두 번째 단기 임대차입니다. 5년, 세 번째 3년, 네 번째 6개월, 6월이라고 그러죠.
참고적으로 민법은 옛날에 법이 개정될 때 6월이라고 하는데 6개월입니다. 6개월. 6월, 6개월. 같은 의미예요. 최근에 만들어진 법률들은 다 3개월, 6개월 개짜를 넣어주는데 예전에 만든 법률은 2011년에 다 개정을 못하니까 6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그 6개월로 알아도 됩니다. 자, 10년. 최장 10년인 게 어떤 것들이냐면 식모, 나무 심는 거죠. 그 다음에 체험, 그 다음에 견고한 건축물. 자,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는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10년까지 가능한 거고요. 자, 5년은 이게 아닌 기타. 자, 10년짜리가 아닌 기타의 토지 임대차를 말합니다. 3년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 공작물의 임대차고 6개월은 이거는 동산입니다. 동산. 움직일 수 있는 물건. 동산의 임대차의 경우는 6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자, 이거 누구와? 단기 임대차의 경우에 그렇다는 거예요. 실소유주의 경우에는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단기 임대차, 처분 능력 또는 처분 권한 없는 자의 임대차를 말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임대차의 갱신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우리가 아까 자유로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최단 최장기간 부여받지 않고 자기들 계약에 의해서 정하면 됩니다. 임대차 기간을 정했는데 임대차 기간이 지나가는 경우가 이제 다 됐을 때, 자, 그거를 이제 갱신하는 경우인데 어떤 식으로 갱신이 되는가? 임대차의 갱신입니다. 첫째는 계약에 의해서 갱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으로. 당사자가 기간에 제한 없이 당사자가 자유로이 약속으로 정하면 됩니다. 약정으로 정하면 되고, 토지 임차인의 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토지 임차인. 토지 임차인은 토지 임차인 한 사람. 임대인이 거절했을 때 그 임차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지상시설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상에 어떤 건축물 같은 거 지었을 때 그것을 매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요. 이때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사줘야 돼요. 이건 법률에서 강제로 정해준 겁니다. 임차인을 위해서. 자, 이런 갱신, 계약에 의한 갱신이 있고, 두 번째는 법정 갱신이 있어요. 법에서 정한 갱신이에요. 즉, 임차인과 임대인이 어떤 말을 안 해요. 묵시의 갱신이라고 하는데 서로 얘기 없이 지나가는 거야. 그런 경우는 이제 법에서 이런 경우는 갱신한 걸로 본다라고 해서 법정 갱신인데, 어떤 경우냐? 서로가 해지 통보를 하지 않고 계약 기간이 만료된 거예요. 이게 법정 갱신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법정 갱신이 되면 전에 했던 임대차, 전 임대차하고 동일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예, 전 임대차하고. 그리고 이 경우에는 존속기간. 자, 이 존속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 약정이 없는 것. 예, 약정이 없는 것. 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정 갱신. 기간이 다 됐어. 임대차 기간이 다 됐는데, 보통 어떻게 이제 갱신이 되냐면, 존속기간, 임대차의 존속기간이에요. 본인들이 이렇게 결정을 딱 해놨어. 언제까지 임대차를 유지하기로 한다. 라고 했는데, 자, 이제 존속기간이 됐는데 말 없이 지나가면 법정갱신이 되는 거예요. 법정갱신. 전 임대차하고 똑같아. 다만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가 되는 거야.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 자, 이런 경우에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는 어떻게 되는가? 자, 이런 경우에는 언제나 쌍방이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해지 통고가 가능해요.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어, 서로가. 이거는 기간의 기회를 안 받아.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이 경우에 이제 토지, 건물, 공작물의 경우에는 임대인. 자,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했어.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한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야 상대가 이제 통지받은 날로부터 6개월. 임차인에게 기간을 주는 거고요. 반대로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했어.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하면 1개월 후에 해지가 되는 거예요. 기간이 해지가 되고, 동산의 경우에는 이제 5일이 지나면 바로 해지가 돼요. 동산의 경우에는 5일. 자, 이렇게 법정갱신 됐을 때는 이렇고, 자, 그리고 임대차하고 관련된 어떤 판례가 있어요. 판례를 보면 가끔가다 이게 시험 문제 지문으로 나오는데, 수험생들이 상식적으로 이럴 것이다 하는데 아닌 판례들이 있어.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 지문으로 잘 나와요.
자, 임대차는 토지, 뭐 그런 건물, 뭐 동산인 물건에만 한정되는 건 아는데, 자, 판례 첫 번째. 타인의 물건 임대차 할 수 있다 없다. 타인의 물건을 내가 임대해 주는 거야. 가능해요. 언뜻 생각하면 그 타인의 물건 매매에서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갖고 계약이 해지되지만 타인의 물건도 내가 그 권리를 빌려와 갖고 임대해 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임대차 물건도 임대해 줄 수가 있는 거야. 저 임대인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그럼 타인의 물건도 임대가 가능하면, 임대차가 가능하면 그 타인 소유 부동산의 임대차. 자, 타인 소유 부동산 임대차. 자, 이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타인 물건 가능하다는데 당연히 타인 소유 부동산도 가능한 거예요. 자, 가능해. 그러면 타인 소유 물건을 매매했을 땐 해지가 가능해. 타인의 권리를. 그러나 타인 소유 부동산을 임대차 했을 때는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이건 해지를 못해. 이걸 이유로는 해지 못하는 거야. 이렇기 때문에 다른 이유, 뭐 내가 원하는 그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해지할 수 있지만, 뭐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타인 소유 부동산이라고 해서 아무 하자가 없어. 그러면 이것을 이유로는 해지를 하지 못한다. 자, 그리고 리스 같은 경우가 있어요. 이제 빌리는 거지. 리스 자동차 같은 거 많은데, 리스에 대한 규정은, 리스 계약은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바로 적용이 안 돼요. 특수한 경우라는 거 이해를 하셔야 되고, 네 번째, 이제 임대료, 임료, 임차료, 임료, 차임, 이 임료를 지불했다는 입증 책임이죠. 임료를 내가 지급을 했어. 임대인에게 놓았다는 입증 책임은 누가 지냐? 이거는 주장하는 사람. 내가 돈 줬다고 주장하는 걸 누가 주장해 있어요? 임차인이 주장을 해. 임대인은 받는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어. 임차인이 이제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통장 입금을 하던 돈을 줬으면 헌금으로서 반드시 영수증을 받든가. 그거 꼭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전형적인 임대차에 대한 것이고, 자, 임대인의 그 수선 의무라는 게 있어요. 또 역시 판례로 지적이 되는데, 수선 의무. 자, 이 수선 의무는 서로 쌍방의 당사자 합의로 수선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건 가능해요. 왜 가능한데, 중요한 건 사소한 것들, 뭐 형광등이라든가 변기 카바라든가 이렇게 그런 것들, 임차인 직접 사용 수익하는 거는 임차인이 이제 큰 부담을 안 지니까 임차인이 부담을 합니다. 임대인이 그런 것까지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목적물이 파손되거나 어떤 장애가 와서 사용 수익할 수 없을 정도, 뭐 보일러, 주택 임대차의 경우에 보일러가 고장났다든가, 그건 임차인이 빨리 주인한테 연락해서 고치든가, 주인이 네가 고치면 내가 돈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조치를 취해집니다. 그런 거는 임차인이 아무리 자기가 한다고 했어도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요. 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경우는 수선 의무가 면제되는 거는 소규모. 자, 소규모 수선은 임차인이 직접 하고 임대인이 면제가 되지만, 대규모 수선, 대규모 아니면 임대차의 본질적인 설비 부분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돼. 아무리 임차인에게 떠넘겼어도 임차인이 못한다면 임대인이 결국 자기 돈 들여서 고쳐야 된다고 아예 판례에 못 박아놨습니다. 자, 그럼 임대차의 경우에, 자, 아까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이라고 하면, 자, 여기 임대를 해주고 차임이 아니라 임차료를 지급을 받았으면, 임대료 지급받았으면, 갑은 이 물건에 대해서 매매의 담보 책임하고 똑같게 매도인의 담보 책임처럼 임대인의 담보 책임을 집니다. 권리의 하자가 있으면, 즉 남의 물건을 빌려왔으면 끝까지 타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 주든가, 아니면 물건의 하자가 있으면 을이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고쳐주든가, 그러한 담보 책임을 부담합니다. 자, 임차인의 권리와 의미에서 일단 임차인의 권리 워낙 중요하니까 살펴보겠습니다. 이 임차인의 권리 시험 문제도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귀를 좀 쫑긋 세우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임차인의 권리. 어떤 권리가 있는가, 임차인에게는. 자, 임차인의 권리. 첫 번째, 내가 임대차 계약을 해서 임차료를 지불한다는 얘기는 그 건물을 사용할 수익할 권리가 있잖아요. 바로 임차권이 있는 거예요. 임차권.
다른 말로 임차권은 그 목적 부동산 또는 동산을 사용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사용수익권. 사용수익권. 두 번째, 임차권의 물권하라고 얘기했죠. 등기 절차를 협력 요구할 수 있어요. 등기 절차. 임차권 등기를 하게 임대인한테 협력해 주쇼. 협력 요구를 할 수 있어요. 뭔 얘기냐? 임대차 계약서에 반대 약정이 없어야 돼. 반대. 대부분 이런 약정 안 해요. 그 반대 약정이 없는 경우, 즉 임대차 등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없는 이상 임차인이 주인 보고 내가 임대차 등기할 테니까 협력해 주셔 하면 임대인은 무조건 따라줘야 돼. 이 반대 약정 안 해놨기 때문에. 이거. 자, 그리고 등기된 임차권은 거의, 자, 이제 등기. 자, 임차권 등기를 했어요. 자, 등기된 임차권이라고 되거든요. 등기된 임차권. 임차권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이제 임차권은 없어. 사용 수익할 수는 없지만, 자, 이제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다 됐을 때 얘기예요. 자, 사용 수익할 권리는 없지만,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담보권전 기능이 일종의 저당권 빚으로만 권리가 생겨요. 무슨 얘기냐? 임대차 계약 맺을 때 보증금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러면 그 보증금 받을 때까지는 보증금을 담보해 주는 거야. 근데 사용 수익하는 거야, 계속. 방을 안 뺀다는 얘기지. 방 안 빼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런 권리가 있는 거예요. 결국 임대차가 만료됐을 때 임대인은 뭘 해야 된다?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고, 보증금. 자, 임차인은 뭘 해야 된다? 임차권 등기를 말소시켜줘야겠죠. 등기 말소에 협조를 해야 되고, 플러스 자기가 지금 사용하는 임대하고 있는 그 물건, 부동산이면 부동산, 동산이면 해당 물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돌려주는 겁니다. 자, 요건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담보권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 세 번째. 비용 상환 청구권. 자, 임차인이 이 건물을 임차하면서, 아니면 토지를 임차하면서 어떤 물건을 임차하는데 필요비 꼭 필요해서 쓴 거야. 어떤 유익비가 들어갔어. 건물에 큰 도움을 준 거야. 이익이 되도록. 자, 이런 경우에는 바로 이 비용이에요. 비용을 상환할 수 있는 청구권이 발생을 해. 비용 상환 청구권. 근데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은 임의 규정이야. 임의 규정. 그래서 임의 규정이라 당사자 쌍방, 임대인과 임차인이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계약에 넣으면 유효해. 임의 규정이다. 자, 그걸 넣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장하면 돼요. 만약에 주인이 비용 상환 청구권을 요구했는데 안 주면 임대차가 종료한 다음에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왜? 건물하고 직접 연관이 된 거냐. 건물이나 물건하고. 그래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임의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자, 이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비용 상환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행사를 해야 됩니다. 필요비 같은 경우는 필요비가 지출됐을 때는 당장 달라고 하면 되고, 유익비 같은 경우는 임대차 종료 후 6개월이고, 두 개 다 임대차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행사를 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그러니까 6개월 이내라는 얘기는 방 빼기 전에 임대차 종료면 그 돈 달래라 이 얘기예요. 근데 임의 규정이니까 비용 상환 청구하지 않기로 했을 때는 비용 상환 청구 못하고, 이게 발생 안 하니까 유치권도 없는 겁니다. 그때는. 자, 부속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자, 이 비용 상환 청구권하고 부속물 매수 청구는 큰 차이가 뭐냐면, 비용 상환 청구는 비용이니까 이 들어간 비용이 어떤 물건을 설치해서도 건물에 부속이 된 거야. 그 물건이. 독립성이 없다는 얘기고, 부속물만 따로 파는 거니까 이거는 독립되어 있는 거야. 독립된 물건이야. 그리고 건물에 부속이 된다 안 된다. 건물에 부속이 안 되는 경우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자, 부속물이 건물과 독립된 별개의 물건일 때 행사를 하고, 임대차 종료했을 때, 임대차 중에 자기가 써야 되잖아. 임대차 종료했을 때 이제 발생을 하는데 조건이 있어. 이거는 그냥 아무 물건이나 되는 게 아니라 임대인의 동의로 이거 설치를 해야 돼. 임대인이 반대했는데 설치하면 부속물 매수 청구는 안 되고, 뜯어 가라 그러면 끝이야. 또는
임대인에게서 한 거야. 임대인으로부터 이 물건을 설치했을 때 임대인이 사갖고 거기다 넣어준 거야. 임대인이 사갖고 넣을 때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데 임대인이 사서 대판 거지 또 임차인에게. 그런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성립이 됩니다. 자, 요거는 아까는 비용 상환 청구 임의 규정인데 요거는 임대인의 동의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부속물을 설치한 거니까 이거는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요 두 가지. 그래서 요때는 강행 규정이에요. 설사 계약서에 부속물 매수 청구를 포기한다 해도 임대차가 끝난 다음에 임차인이 부속물 매수 청구 비용 달라고 그러면 줘야 돼. 왜? 강행 규정이라. 아무리 계약서에 얘기해서 소용없어. 법이 이런 걸 이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부속물 매수 청구는 건물하고는 직접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우리 유치권 배웠잖아요. 요 두 개는 저절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부속물 자체가 임차인이 자기가 어떠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설치했을 때는 그때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아니에요. 행사할 수가 없어. 본인이 필요해 설치한 거야. 건물에 필요할 때 그때 이거 행사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토지 임대차의 경우야. 지금 가만히 보면 필요비, 유익비, 전세권에서는 필요비는 상환 청구 못하지만 유익비는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비용 상환 청구권. 전세권하고 똑같아. 필요비만 임대차에서는 추가된 거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 전세권에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 똑같아. 주인. 그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전세권 설정장으로부터 매수한 경우 똑같아. 거기도 강행 규정. 요건 임의 규정. 똑같아. 자, 그럼 마지막 나오는 게 이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야. 지상에 물건이 있는 경우. 지상에 물건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거야. 지상 건물인데 건자 뺀 거야. 지상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뭐하고 똑같네? 지상권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상권인데 이거 나오잖아. 지상물 매수 청구권. 어떤 경우에 행사하냐? 자, 이거는 토지 임대차에서만 되는 거야. 토지 임대차는 지상권하고 아까 비슷하다고 그랬고, 건물 임대차는 전세권이랑 비슷하다고 얘기해 줬어요. 자, 이거는 토지 임대차에서만 나와. 건물 임대차에서는 안 남아. 토지 임대차에서. 토지 임대차를 했는데 건물을 지은 거야. 그 사람이 토지 임대차에서. 자기 건물에 임차인 건물입니다. 자,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를 한 거야. 토지 임대차를 20년 했어. 20년 후에도 지상물, 건물이 남아있어. 계약갱신. 자, 갱신을 요구했어요. 갱신에 요구해서 토지 임대차 주인이, 토지 임대인이 10년 더 연장해주면 또 10년 가는 건데, 이제 그만. 내 땅 내가 쓸 거야. 그러면 갱신을 했는데, 갱신을 거절한 거야, 임대인이. 그때, 거절했을 때, 그럼 지상물을 사주셔. 시가로. 똑같아. 지상권하고. 권리가요. 임차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지상물을 매수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못하는 경우가 있지. 못하는 경우 뭐냐? 2기의 차임 연체. 자, 2기의 임대를 못 내고 2년 동안 임대를 못 냈을 때는 지상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갱신 청구권도 없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없다. 왜 이렇게 지상권하고 똑같아? 왜? 똑같아. 지상권은 토지 위에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야. 이건 물권이야, 물권. 자, 물권이고, 이건 등기를 한 거고, 토지 임대차는 등기하면 물권화 되지만 이건 임대차야, 어디까지나. 그러나 토지를 사용하는 거는 지상권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용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다르게 나올 수가 없죠. 다르게 나오면 법에 그 논리에 하자가 생기니까. 예측할 수 없는 게 나오잖아. 그래서 똑같은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중요한 거 봤을 때 계약법 방문2 임대차의 의의, 존속기간, 임대인의 권리 의무, 그리고 특히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임차인의 권리에 있어서 요 비용 상환 청구권, 임의 규정, 그리고 유치권이 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 강행 규정, 유치권 없다. 그리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 토지 임대차에서 갱신 청구했을 때 거절했을 경우 그때 하는 거고, 2기의 차임이 연체됐으면 갱신 청구권도 없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없다. 요거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